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 전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장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국내 시장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시장이 오늘만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이 강한 상승불 뿜어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정확한 마감 상황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보다 후반의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전일 대비 2% 넘게 상승했고요. 2,572포인트로 2,570선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2,700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 우위 나타내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 엔비디아의 급등과 함께 반도체주들이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6만 6천 원대를 유지했는데요. 다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지는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7% 넘게 상승하면서요. 16만 8천 원까지 종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4.8%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요, 이 자율주행과 자동차 종목들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현대차가 3.8%, 그리고 기아 역시도 3%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 컸죠. 전일 대비 3% 이상 올랐고요. 730선을 다시 한번 우뚝 올라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이어졌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기관들도 1,200억 원 넘는 순매수세를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클래시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친환경과 배터리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도 상승이 나와줬네요. 에코프로 BM이 2%대, 에코프로도 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도 괜찮았습니다. 알테오젠이 3%대, 그리고 오늘 HLB도 1%, 리가켄바이오도 4.6%대, 그리고 삼천당제약과 셀트리온제약까지 일제히 빨간불 켜낸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그간 시장을 좀 견조하게 지켜주던 클래시스가 오늘 1%대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거래일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내일도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쪽을 봐야 할지 탑픽 전쟁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죠. 네, 목요일의 탑픽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요, 김호주 그리고 허반석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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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8거래일 만에 빨갛게 마감을 했는데요. 연휴를 하루 앞두고 우리에게 좀 선물을 주는 듯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오늘처럼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내일 시장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시간의 특징주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상승 상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화섬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고, 고려아연, 그리고 대구백화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리고 계양전기 우선주까지 5%대의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인데요. 큐라티스, 글로본, 그리고 오키코어까지 상한가 기록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EMNI까지도 오늘 강한 상승 나와줬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두 종목, 두 특징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종목도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김우주 위원님, 네. 오늘 이 종목 이제 장중에 해상풍력 쪽으로 좀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고 또 장중에도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미 대선 영향으로 신재생 쪽도 이제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잖아요. 내일 시장에서 이 종목 매수 관점 가능할까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발성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이제 특징주로 시간의 특징주로 좀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한울 3, 4호기 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이제 허가가 이제 발급이 됐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허가 신청한 지 거의 한 8년 만에 이 허가가 나왔는데 이 1,400메가와트의 이제 가압 경수로형 원전 공사에 대해서 이제 현대건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포스코 ENC가 요거를 이제 맡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 풍력 전문 기업들과 이제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한국형 초대형 풍력 발전 시스템 공급망 원가 절감 기술 개발 국책 과제를 추진하겠다. 예, 굉장히 긴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래 이제 추진 중이었던 이 대규모 해성 풍력 단지 이제 개발 사업도 최종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또 이제 이따가 3라운드에 또 추천할 종목과도 이제 거기에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이제 원전에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500억의 투자가 좀 들어가고 있고 또 이제 국내 풍력 시장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 기반을 좀 다지는 것에 이제 좀 앞장서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좀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하루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단발성 이슈에 의해서 나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원전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종목에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중에도 급등이 나왔고 시간대에서도 한 2%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원전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은 호재 소식들이 맞지만 그럼에도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눌렸을 때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볼게요. 센즈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허만석 위원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위원님 이쪽도 잘 아시잖아요. 이제 AI 기업이고요.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AI 쪽도 이제 훈풍이 불었는데 AI 종목들 매수 관점 가능할까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딥페이크 그리고 뭐 텔레그램 등에서 성범죄 그리고 조작 그리고 영상물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학원, 학교 등에서 나타나고 있자 오늘 다시 오후에 들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었다라는 소식에 이 딥페이크 관련된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시간의 상한가 또는 시간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4종목을 딱 꼽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모니터랩, 센즈랩, 한싹, 그리고 셀바스 AI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음성 쪽에서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영상 그리고 딥보이스는 음성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에서도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조작해서 꼭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전국적 단위의 유권자들에게 전화가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습으로서 음성, 딥보이스, 그리고 영상은 딥페이크, 센즈랩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죠. 많이 올라갔을 때 제가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매수는 빨간 색깔 동그라미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하시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자리지만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는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래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하는 자리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차트상 저희 이용 구간 60일선에서의 지지 흐름들, 여기다가 일정이나 뉴스가 더해졌을 때 주가는 다시 올라가더라라는 모습이니까요.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도 이러한 차트 흐름들이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또는 신규 접근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시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내일 시장도 전강 후약에 대한 가능성들 열어놓고서 추격 매수보다는 다음 주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오늘 탑픽 전쟁 1, 2, 3라운드 준비했으니까요. 추석 연휴 이후에 이벤트가 될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외 코스닥에서 올라온 센즈랩 살펴봤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이것도 이제 AI나 보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차트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봐야 이제 살 수 있는 종목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과 신재생 종목부터 센즈랩, AI 보안 관련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 종목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지금 사야 하는 건지 이 두 종목 전쟁 속에서 바로 찾아보러 가시죠. 바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는 힘을 못 쓰던 우리 시장이었죠. 그래서 과연 상승한 종목이 있어 싶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지난주 우리 전쟁의 종목들은 참 좋았습니다. 지난주 승부 결과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결과인데요. 지난주 탑픽 전쟁의 승자는 김호주 위원입니다. 한 주간의 상승률 37%대인데요. 1라운드 샤페론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 종목으로 상한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난주 승자는 김호주 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첫 전쟁 종목들이 참 좋았습니다. 일단 이제 내일이 지나면은 추석이고요. 한 주간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가 어떨지 미리 그 시간을 오늘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오늘 첫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추석 연휴, 뭐 내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 추석 연휴 이후에 또 퐁당퐁당 연휴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그때의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첫 번째 공개 방송인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담으셨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주 추석 연휴라서요. 오늘 또 전쟁 종목들 다음 주 목요일과 그리고 내일 이틀간의 합계로 연결이 됩니다. 추석 전과 후를 다 내다봐야 하는 종목들인 만큼 오늘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라운드 전쟁 바로 돌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 고수들의 시간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아주 가벼운 종목으로 시장을 빨리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호주 위원의 1라운드 지난 종목이요. 어마어마했죠, 위원님. 바로 저희가 샤페론을 공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략을 하고 급등 이후에 조정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 있던 그런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난주에 추천 대비해가지고서는 거의 뭐 한 25%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 또 이번 주에 완전하게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페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렉 같은 후발주자까지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 정도로 이 주도를 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하반기, 즉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모멘텀과 기대감이 충분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임상권에 대해서 이제 위고비 국내 출시도 좀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은 이제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주일 동안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추석 연휴를 조금 앞두고 샤페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 정도 선으로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샤페론을 저와 함께 이제 편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지금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만 연휴 이후로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략하고 정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있는 만큼 다만 추석 연휴 전에는 조금의 수익 실현을 하고 추석 연휴 이후로 조금의 더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1라운드도 위원님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제 이제 뭐 주특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미래반도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 이제 반도체 자체가 반등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한 종목을 이제 좀 편입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반도체를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어제 위기의 반도체에서 이제 구원투수 같이 또 소방수로 좀 등판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랙엘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좀 내비쳤고, 또 이제 사우디 수주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TSMC입니다. TSMC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TSMC가 아니라면 삼성전자? 네, 우리 삼성전자는 가장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반도체의 이제 소부장 쪽에서 상당히 큰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대리점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즉 반도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수주권을 만약에 삼성에서 따온다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미래반도체 대리점이죠.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같이 크게 수혜를 좀 입을 수가 있고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가격 경쟁을 유도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그동안에 이제 쭉 좀 수그러져 있다가 이제서야 다시 또 날개를 펼쳐서 좀 올라와 준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내려와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좀 내려오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 뭐 아쉽게도 뭐 반도체를 완전히 지금 살았다, 급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급등을 할 만한 그런 수급이 이제 계속해서 잘 들어와 주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이제 상승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같이 편입을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제가 이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14,000원 정도 이하에서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의 주력 섹터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렸군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온 만큼 미래 반도체 이틀간의 승부입니다. 내일과 다음 주 목요일의 승부인데요. 이틀간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목요일의 절대 강자였는데요. 허반석 위원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라운드 이제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점검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대왕고래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 오늘도 상승이 나와줬네요. 잊혀질만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인 것 같은데 지금 진입해도 되나요? 네. 정말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가 상승 가능한 섹터와 종목들을 선별하고서 내일부터 종가 무렵에 또는 내일 장중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또는 시장의 조정 영향과 함께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담아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대왕고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안으로 2차 로드쇼, 그러니까 아람코나 몇몇 굵직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공개와 데이터 설명들이 있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도 보고 싶고 나도 투자하고 싶어라고 한다는 투자자들,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2차 로드쇼 데이터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차트를 본다면 제가 좋아하는 자리,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놓고 평행한 선을 위로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매수를 시작했을 때가 6월 19일, 바로 여기죠. 첫 양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도 이 차트 흐름들을 본다면 이 차트의 추세 하단은 이탈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시작점은 사실상 시작점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이제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놓고 보셨을 때 우리가 추석 연휴 이전에 담아야 할 섹터와 종목으로 본다면 한선 엔지니어링, 제가 AS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AS 드릴 때 인벤티지 랩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참고하신다면 한선 엔지니어링도 6월 19일 최초 매수했지만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거든요. 지금이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봤고요. 자, 오늘의 1라운드 종목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목요일에 올라야 하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대왕고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선 엔지니어링 받고 네. 화성밸브입니다. 화성밸브 대왕고래의 가장 대장주 화성밸브와 한선 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왕고래 2차 로드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고요. 배관용 밸브, LPG용 프렌지볼, 그리고 매몰 접형, 매몰형 등의 밸브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매몰용 접형 밸브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지하에 묻힌 채로 밸브 작업을 할 수 있는 배관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시추를 한 가스나 석유 등을 대왕고래 시추 수혜주로 우리가 보고서 투자자들도 여기에 테마로 엮여 있는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수주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밸브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과 유사합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최초에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대응이 가능하겠죠. 이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이렇게 놓고서 본다면 여기서는 되돌림이 나왔구나. 여기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구나. 그럼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입니다. 네, 대왕고래 점검, 이 종목 점검에 이어서 이번에 1라운드 종목도 대왕고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네요. 화성밸브로 오늘 1라운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 두 분의 종목 공개됐는데요. 오늘 김호주 위원은 반도체로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허반석 위원은 대왕고래입니다. 화성밸브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단 이틀 만의 대결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이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지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2라운드 전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직한 종목의 대결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대형주의 승부인데요. 이번에도 김호주 위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 저희가 전고체 관련 종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공략을 했죠. 어제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위원님?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차트를 보더라도 뭐를 보더라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최근 시장에서 반등이 상당히 좋아요. 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뿐만이 아니라 다 모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이 이제 캐즘 구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안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거예요. 뭐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미 벌써 많은 화제가 났었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이 2차 전지에서 안전한 배터리, 안전과 배터리를 합친다면 거기에서 바로 전구체 배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너무나도 좋은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지금 스마트머니가 큰 폭으로 좀 여전히 좀 살아 있으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누가 팔라고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가지고 간다. 요런 전략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홀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묵직한 종목, 오늘 종목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틀간의 대결인 걸 여기 와서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종목 변경도 가능한데 혹시 변경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습니다. 저만 이틀이 아니라 우리 허위원님도 이틀인데 네. 한번 정한 걸로 끝가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타픽 전쟁 중에서 가장 어려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과 추석 이후 다음 주 목요일에 대결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쏘아 올린 이 공이 좀 1조 8천억 원 수주 소식이 이제 2차 전지의 본격적인 반등이 될 수 있을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 상대방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기차 캐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특히나 이제 양극재, 이 LFP에 대해서 이제 수익성이 올라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수주 소식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투자자들의 투심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이제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 시장입니다. 이 포스코 이 퓨처엠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이 좋은 수주 소식이 나왔음에도 이 추가 강세를 보일 만한 이 스마트머니가 좀 유입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이슈가 이제 의미는 있지만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발성이 이제 딱 오늘 내일과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렇게 단발성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단발성으로 이벤트가 있지만 좀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그런 섹터다. 이렇게 해서 제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로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제 밸류업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뭐 힘들었지만 시장 하락이 굉장히 좀 과도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인데,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 부분은 굉장히 작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시장에 이제 매크로 수급이 이제 대형주로 좀 쏠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수급이 가장 잘 쏠릴 수 있는 바로 주도주 성격을 띠는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는데 오늘 하루의 반등이 아니에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칠 전서부터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좋은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안전한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 종목을 아직까지도 편입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새로 편입하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목표가는 3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3만 원으로 여러분한테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오주 위원은요, 이번에도 2차 전지 쪽으로 공략을 해봅니다. 묵직한 포스코홀딩스로 이틀간의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의 얘기도 들어볼게요. 위원님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내일과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대결인 걸 여기 와서 아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목 변경 가능한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역시 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오늘의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네. ES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LIG 넥스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차트로 보시죠. 다들 아시죠? LIG 넥스원은 미사일, 천궁, 비궁, 신궁 모두 다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트의 중심선을 본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추세 하단에서의 반등 흐름들, 저점을 높여가고 있더라.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높았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 차트상 저위험 구간 121선에서의 반등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그리고 되돌림 자리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정도 올라갔을 때에는 수익 실현도 일부 비중 축소도 해야 하는구나. 차트에 고스란히 녹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외 수주가 탄탄합니다. 미국으로는 비궁, 루마니아노로는 신궁, 말레이시아로는 해궁, 이라크로는 천궁에 대한 추가 수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구조,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 좋은데 이런 미사일들이 전쟁이 나야지만 소요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훈련용으로도 발사를 했을 때 그 빈 공간을 다시 주문해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공급되면 꾸준히 훈련용, 실전용, 배치용으로 꾸준한 수주 잔고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수익 볼 확률이 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정찰용 무인 수상정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틀밖에 없는 거래일 중에서 LIG 넥스원을 꼽은 이유는 이 우리가 쉬고 있는 추석 연휴 사이에 이라크 쪽으로의 천궁 계약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보도가 조금씩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7만 6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이 2라운드 종목입니다. 방산이군요. 이 종목도 시총이 4조 원 넘는 묵직한 종목인데요. 또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탄탄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의 흐름도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 2라운드 종목 점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ST팜이죠. 이제 이 종목이요. 쭉 올라서 10만 원 돌파를 또 앞두고 있거든요. 10만 원 돌파까지 기다려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ST팜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벤트가 있더라라고 일찌감치 방송에서 ST팜 그리고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Y바이오로직스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이렇게 놓고 평행한선을 하나만 올려본다면 네, 추세 저점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급락이 나왔을 때 겁내지 말고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겁내지 않고 매수를 했을 때 11만 원, 12만 원 목표가를 다시 한번 달성하는 모습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원에서의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뿐만 아니라 상원에서의 통과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벤트 드리븐이 이어질 수 있더라라고 본다면 ST팜, 바이넥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여나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생물보안법에서 숨겨진 수혜주를 매집하고 있더라. 그게 궁금하다면 저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게 궁금하지 않다면 ST팜, 바이넥스 꾸준하게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해야 하는군요. 솔깃합니다. 허반석 위원의 지난주 종목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묵직한 2라운드 대결도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김오주 위원은 2차 전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로 이번 주 2라운드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허반석 위원은 방산입니다. LIG 넥스원으로 이틀간의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여러분도 예상 한번 해보시면서요. 이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치열한 3라운드 전쟁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규모에 상관없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호주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주 3라운드에는요. 선익시스템 공략했죠. OLED 관련한 종목이었죠. 한 주 만에 8%대의 상승 나와줬고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기관의 순매수도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올라갈까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간다라고 봐요. 이제서야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활짝 이제 개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계속해서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잘 우상향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을 해가지고서는 홀딩을 해서 가야 되는데 큰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꽃봉오리가 맺히기는 했지만 이제 곧 가을이 되겠지만 아직 개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한번 터질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이 예고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이제 보는 흐름에서 보면 이 부분 바로 55,000원 선으로 제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가 이제 7만 원 가까이에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55,000원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것도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 정도의 수익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후 앞으로 미래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지난번에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선에서 제가 중요한 자리라고 분명히 맥점을 짚어놓고 가는데 55,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 주시고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고 그 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물량은 좀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김호주 위원의 3라운드 종목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한 주간 더 견조하게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크게 올라갈 타이밍이 더 남았다라고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기회를 조금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라운드 종목도 공개해 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종목이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현재 시장에 이제 살아있는 모멘텀 섹터를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주도주 섹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하반기에 주로 다루어질 그럴 섹터로 좀 볼 수가 있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가 되겠죠. 그 이후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리고 다음 달 국내 이제 위고비 이런 출시가 당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 다음 섹터로 볼 게 바로 원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후보로 이제 원전을 뽑았는데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권에 대해서 보면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이번에 수주권을 따올 수 없게끔 계속해서 좀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이 태클을 걸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벌써 이미 선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됐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계속해서 유럽의 수주권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주도주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내년 3월이 이제 본 계약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본 계약이 거의 문제가 없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한 만큼 추가적으로도
이 진행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과 사우디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범위를 늘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 허가까지 또 국내에서 8년 만에 새 원전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가 반드시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이 성장성에 이 목말라 있는 그런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 가운데서 가장 모양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또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한전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6,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들어서 이 장대 양봉이 한 번 나온 이후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거 스마트머니가 좀 유입된 흔적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강력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봐야 할 섹터로 자신 있게 원전을 외쳐주셨고요. 오늘의 필살기 3라운드 종목은 바로 한전산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허반석 위원의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종목부터 저희 점검해 볼게요. 저희가 비만 치료제를 미리 공략했었거든요. 바로 인벤티지랩입니다. 이 종목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급등의 상승이 오늘 또 한 번 나와줬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좀 위험하죠? 그렇죠. 우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공략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따박따박 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벤티지랩 차트 보도록 하시죠.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2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19,85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제가 다시 AS를 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 또 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이 시간 인벤티지랩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와도 되지만 하면서 이렇게 AS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1라운드에서 한선엔지니어링을 다시 가지고 와도 되지만 하면서 한선엔지니어링 1라운드에 화상 밸브 2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평행한 선을 하나 그리고 다시 평행한 선을 위로 다시 이렇게 하면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여기 목표가 구간까지 왔죠? 목표가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기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절반 정도의 비중 축소를 한 이후에 다른 종목을 보셔도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인벤티지랩 목표가 2만 원 달성했고요. 지난주에 강조를 드렸었더라 라고까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부럽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차트상 저위험에 있는 종목,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위원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엠젠솔루션입니다. 처음 가지고 나오는 종목이 아니죠. 엠젠솔루션은 줄곧 제가 강조를 드려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엠젠솔루션 차트 속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엠젠솔루션은 1,500원 아래에서 우리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1,500원 아래에서는 엠젠솔루션 공략이 가능한데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화재랑 엠젠솔루션은 무슨 관계인가? 자회사 현대인프라코어가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용 AI 소방 시스템을 출시를 했습니다. 알파샷 그리고 알파뷰라고 하는데요. 알파뷰는 24시간 AI로 인해서 AI를 가지고서 화재를 감지하는 시스템이고요. 알파샷은 알파뷰가 감지한 화재를 이제 진압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킨텍스에 있었던 곳에서도 시연 행사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대 인프라코어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솔루션이 새로운 먹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상 화면이 차트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1,500원 아래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00원 아래에서 우리가 23년도 11월 달, 12월 달, 그리고 올해 3월 달, 4월 달,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5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했었더라면 지금 방송에서만 2번, 3번 연속으로 두 자릿수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엠젠솔루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1,500원 아래, 1,500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셔서 목표가 1,750원, 손절가 1,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차트상 저위험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제공약 종목이고요. 엠젠솔루션 소개해 주셨습니다. 1,5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똑같이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3라운드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나왔는데 내일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대결입니다. 김호주 위원은 한전산업 공략하고요. 그리고 오늘 허반석 위원은 엠젠솔루션을 공략을 합니다. 이틀간의 대결인데 어려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두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네, 오늘 또 3라운드에 걸쳐서 6개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 일주일간의 대결인데 저희가 또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시장으로만 또 경쟁을 하다 보니 어려운 대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내일 시장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내일 시장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비상 키워드를 먼저 받았는데요. 김호주 위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연휴 앞에 쉬어가는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일까요?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딱 이틀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좀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이 됐든 뭐 모든 어떤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는 거를 저는 이제 권장을 드려요. 사실상 그래서 뭐 주식이 매매가 됐든 뭐 파생 매매가 됐든 다 오전에 아침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는 좀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긴 연휴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인지라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내일 바로 편입을 들어가게 된다면 또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연휴 내내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실 연휴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가족들과 좀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서 저는 내일장은 좀 관망으로 좀 보고 추후에 뭐 연휴 지나서 이제 F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나서 좀 추가적인 이 매매나 이런 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은 장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허반석 위원의 비상 키워드는 조금 다른데요. 용기를 낼 구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 ISM 제조업 지수는 조정의 빌미, 서비스업 지수는 반등의 빌미, 고용보고서는 조정의 빌미, CPI는 반등의 빌미였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하방에서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것은 매집을 위한 변동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필승 구간에서 반등하고 있더라. 오전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 그렇게 필승 구간, 삼성전자 200주선 아래, 5년선 아래 각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기 낼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어떤 종목에서 용기를 내야 되느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연속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연휴를 앞두고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용기를 내시고 추석 연휴 이후에 꼭 좋은 수익으로 보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용기 좀 내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승자인 김호주 위원의 시간인데요. 위원님, 오늘 추석 이후에 이제 전망을 좀 담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FOMC도 있고 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그런 토론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의 전망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첫 공개 방송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김우주 위원의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일 하루 쉬어가고요. 추석 이후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